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걸 잃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제게 주어진 건 두 손과 두 발뿐이었으니까요. 일용직 노동부터 공장 근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제가 고생하며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땐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 노력의 결실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결혼했고 자기만의 가정을 꾸렸죠. 저는 그저 조용히 살며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남은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아내가 남긴 몇 가지 물건들과 추억뿐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들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아들은 점점 제게 차갑게 대했어요. 제가 집안일을 도우려고 하면 아버지, 그냥 쉬세요. 라며 말렸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방해된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뚝뚝하고 날카로웠어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며느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차갑다 못해 서늘했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아버지께서 독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너무나도 직설적이었어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립이라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독립을 하란 말이냐? 제가 되물었죠. 아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저희가 많이 불편합니다. 애들도 그렇고요. 집사람도 힘들어하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아버님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요.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구나.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런 거였나 싶었어요.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가겠다. 근데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만을 챙겼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순간 손주들이 저를 힐끔 쳐다봤어요. 그 눈빛마저도 저를 안쓰럽게 여기거나 동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문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제가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녀의 말은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현실이 와 닿았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갈 곳이 없다는 것을요. 가지고 나온 돈은 몇만 원뿐이었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거리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종로 3가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리 한쪽에서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마음은 더 추웠어요. 그렇게 첫날 밤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철저한 외로움과 무력감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더군요.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며 제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 중 몇몇은 저를 힐끔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동정도 관심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런 사람도 있네 하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가방을 끌어안고 바람을 피하려 애썼어요. 바닥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있던 시절, 따뜻한 집에서 함께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집을 떠날 때 허겁지겁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어요. 이 돈마저 다 쓰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점원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마치 쓸쓸해 보이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원의 동정 섞인 표정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어요. 편의점 밖으로 나와 골목길에서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먹었을 음식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먹으며 배고픔을 덜 느끼고 싶었거든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니 마음 한편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틈에 섞여 다닐 수 있겠지만 밤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오늘처럼 또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거리는 더 한산해졌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스쳐갔습니다. 그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만큼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아늑한 집으로 향하겠죠. 그들의 삶과 저의 처지가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돌렸어요. 그 사람과 제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얼굴을 코트로 가리며 바람을 막아보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춥고 딱딱한 바닥이 제 몸을 괴롭혔습니다. 그럴수록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스쳐갔습니다. 아들이 첫걸음을 뗐을 때 손을 잡고 처음 걸어봤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학교 입학식 날 손을 꼭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줬던 기억도요.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 그 아이 때문인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그때 아들과 좀 더 자주 대화했어야 했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금의 현실을 바꿀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 소음과 차가운 바람이 제 몸을 계속 흔들어댔거든요. 잠깐 잠들었다가도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되자 주변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쯤 저는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움직여야 뭔가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뭘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리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차갑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춥고 텅 빈 마음 때문인지 따뜻한 햇살조차 제게는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모두 바쁘게 걸어가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군요. 저는 작은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길거리를 걷다 보니 주변에 저 같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깔고 앉아있는 노숙자들,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들, 벤치에서 몸을 웅크린 사람들까지. 저는 그들과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어요. 나도 이제 저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삼각김밥 하나가 마지막 식사였거든요. 하지만 돈은 점점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편의점으로 들어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멈칫거렸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먹을 걸 찾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배고픔이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은 음식이 든 봉지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반쯤 먹다 버려진 샌드위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저는 그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허무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먹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하지만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리 한쪽에 앉아있는 노숙자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로 갔습니다. 처음이야. 그가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처음엔 다 그래.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여긴 그런 거 챙길 여유 없어.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덮어야 돼. 그의 말은 무척 단호했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생각인데 어디 갈 데라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는 담배를 끄고 제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우선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으려면 거기밖에 없어. 그리고 바람 피할 박스라도 구해. 겨울은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야.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생존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의 말을 따라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길을 물어물어 찾아간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노숙자,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줄 끝에 섰습니다. 음식을 받으러 갈 때 스태프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어요. 처음 오셨나요? 표정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여기 언제든 오셔도 돼요. 그날 먹은 국밥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입안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인가? 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배를 채운 뒤 저는 주변에서 버려진 박스를 찾았어요. 골목 한쪽 구석에 박스를 깔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담요 하나 없었지만 어제보다 조금은 나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박스 속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빛나는 별은 없었지만 가끔 지나가는 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첫 번째로 배를 채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삶은 단 하루 만에 끝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낯선 환경에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스를 덮고 자던 곳은 여전히 축축했고 몸은 뻐근했어요.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손끝이 저려왔어요. 밤새 추위를 피하려고 몸을 웅크리고 잤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배고픔이 가장 먼저 찾아왔고 그 다음은 어떻게 그 배고픔을 해결할지 고민해야 했죠. 저는 무료 급식소에서 얻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은 없으니 점심까지 버텨야 한다. 그 말을 되새기며 일어섰습니다. 몸을 툭툭 털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은 운 좋게 무료 급식소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종이와 플라스틱 병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제 삶이 그들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로까지 내려가진 않았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것이 현실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낮 동안 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무료 급식소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이는 함께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들과는 다른 사람인 척하고 싶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무료 급식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제 뒤에 있던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신가 봐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익숙해지더라고요. 그의 말은 마치 익숙해지는 게 당연하다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급식소에서 제공한 점심은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배고픔을 채운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뒤 찾아오는 허탈함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어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틸까? 이것이 매일 반복될 일이라는 생각에 머리가 아찔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빈 병과 폐지를 줍는 사람들을 따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버려진 병이나 종이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은 병 몇 개를 들고 근처 재활용 수거소를 찾았습니다. 수거소 주인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나 보네요. 여기 병은 한 개에 20원이고 종이는 1kg당 100원이에요. 저는 병 몇 개를 내밀었고 주인은 돈을 건네줬습니다. 손에 쥔 돈은 고작 240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해선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거리는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박스를 깔고 그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씩 거리의 생활에 적응해가는 제 자신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박스 안에서 누워있던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아내와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밥을 차려주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 옆에서 어릴 적처럼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대로
살아갈 순 없어. 그때부터 저는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무엇일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버텨야 한다는 것만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그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며 거리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깔고 자던 곳에서 몸을 일으키니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손끝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했어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몇몇 노숙자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박스를 접고 짐을 꾸리며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저도 그들을 따라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어요. 길을 나선 저는 처음 보는 노숙자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 서로 담배를 나눠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근처로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색함이 앞섰어요. 내가 낯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 사이에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멀리서 망설이다가 그 무리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은 서로 웃고 떠들며 마치 거리의 삶에 완전히 적응한 듯 보였어요. 그때 한 노숙자가 저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왔어요. 어이, 거기 새 얼굴인데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입니다.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노숙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이면 뭐 금방 배울 거야. 여기선 우리끼리 잘 챙겨야 하거든. 그는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주저하며 그들 사이에 앉은 저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리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경험담으로 가득했어요. 급식소는 오후 5시 이후로는 줄 서지 마. 늦으면 밥 못 받아. 빈 병은 새벽에 주어야 해. 그때가 제일 많이 버려지거든. 그들의 말은 마치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교과서처럼 들렸습니다. 한 노숙자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근데 어르신,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이 뭐야?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연 제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쫓겨났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한 노숙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비슷했어. 가족한테 외면당하고 나니까 여기로 왔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다 의미 없어. 그냥 오늘 하루 살아남는 게 전부야. 그들의 말이 저를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나도 정말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 무리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병을 모으고 박스를 정리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병을 주었어요. 같이 움직이니 조금은 덜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오래 있으려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해. 혼자서 버티는 건 절대 불가능하거든. 그 말은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거리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박스를 깔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무리 중 한 사람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로 등을 맞대고 누워있으면 바람이 덜 들어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와 나눈 짧은 대화가 오랜만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형님, 이름이 뭐예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이름은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어차피 여기서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그냥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나중에 뭐 먹을 거 생기면 나눠 먹어요. 그날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덜 추웠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과 함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박스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라면 여기서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미한 희망을 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저는 그 무리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길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 반드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그 다짐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거리에 또 다른 날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깊숙이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리 위로 비추는 순간 저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했어요.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배고픔이 느껴졌고 그 다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박스 위에서 일어나 몸을 털고 허리를 펴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제 자신이 점점 무너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길을 걷다 보니 작은 구제 옷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간판과 허름한 외관이 왠지 모르게 저와 닮아 보였어요. 가게 앞에는 몇몇 사람들이 헌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유난히 부지런해 보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가게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왔어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지나가다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거든요. 그 남자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헌옷 정리하는데 도움 좀 주실래요? 큰 돈은 못 드리지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 제안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는 저를 가게 안으로 안내하며 옷더미를 가리켰어요.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깨끗한 건 걸고 손상된 건 따로 분리하면 됩니다. 저는 그의 설명대로 옷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손이 익숙지 않아 시간이 걸렸어요. 옷을 만지다 보니 각기 다른 재질과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옷은 새 옷처럼 깨끗했고 어떤 옷은 오래된 기억을 간직한 듯 낡아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는 잠시 동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막막함과 달리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일이 주는 의미일까? 그렇게 작업을 이어가다 보니 시간은 금세 흘러갔습니다. 작업을 마쳤을 때 가게 주인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잘하시네요. 옷 정리하는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칭찬에 저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와서 도와주세요. 요즘 헌옷 정리할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그날 받은 돈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거리로 나온 뒤 처음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손에 쥔 지폐는 마치 저를 인정해주는 증표 같았어요. 저는 그 돈으로 따뜻한 국밥을 사 먹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먹던 밥과는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사 먹은 밥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다가왔어요. 가게에서 일을 한 뒤로 저는 그곳을 자주 찾게 됐어요. 주인은 저를 믿고 조금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헌옷을 세탁소에 보내거나 손님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는 일도 맡게 됐어요.
저는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루는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중년의 여성으로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옷을 고르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이세요? 여기 옷을 참 정성스럽게 정리하셨네요. 그 말에 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옷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 일을 마치고 거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스를 깔고 누웠지만 마음은 조금 덜 무거웠어요. 내일도 그 가게에 가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작은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거리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가게에서의 일이 저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완전히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내일이 조금은 기대된다는 감정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어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났지만 오늘은 마음이 조금 달랐어요. 구제 옷가게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몸을 일으켰죠. 그곳에서 제가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어제 몇 시간 동안 일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무언가의 의미를 느낀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가게에 도착하자 주인이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줬어요. 오셨어요? 오늘은 일이 좀 많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일이 많을수록 좋아요. 몸을 움직이는 게 좋더라고요. 오늘의 첫 작업은 새로 들어온 헌 옷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옷들은 온갖 크기와 색깔로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어요. 옷을 만질 때마다 그 옷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상상하게 됐죠. 이 옷은 분명 아이가 뒤놀면서 입었던 것 같네. 이건 멋을 좀 부리던 사람이 즐겨 입었을 것 같아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을 움직이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이 저를 기분 좋게 했죠. 주인이 가끔 와서 제 작업을 살피며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저보다 훨씬 나으세요. 그의 칭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제게 맞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주인이 도시락 2개를 들고 와서 건넸어요. 같이 먹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함께 도시락을 열었죠. 도시락 안에는 단순한 반찬과 밥이 담겨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맛있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뒤 주인은 제게 새로운 작업을 제안했어요. 옷 정리는 이제 충분히 잘하시니까 가게 안쪽 정리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가게 내부는 좁았지만 정감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먼지가 쌓인 선반을 닦고 구석에 방치된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작업을 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주인과 그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주인에게 건네며 물었어요. 이건 가족분들이세요? 그는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예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은 가족들이 다 다른 곳에 있죠. 그의 말에는 살짝 외로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는 이내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이 가게가 있어서 괜찮아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제 과거를 떠올리게 됐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
아들과 함께 웃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 순간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삼켰어요. 지금은 과거를 떠올리는 것보다 앞을 보며 살아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업에 몰두했어요. 작업을 마치고 나니 주인이 제게 물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괜찮으시면 내일도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와서 도울게요. 그날 가게를 나설 때 제 마음속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자리 잡았어요. 내일이 기대된다는 감정을 오랜만에 느꼈기 때문이에요. 길거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가벼웠어요. 밤이 되자 다시 박스 위에 누웠지만 마음은 어둡지 않았어요. 내일도 가게에 가면 또 뭔가를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그렇게 가게에서의 작은 변화가 제 일상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가게에서의 시간이 저를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어김없이 밝았어요. 길거리에서의 아침은 언제나 서둘러야 했습니다. 박스를 접어 정리하고 간단히 몸을 털어내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구제 옷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처럼 부탁드릴게요. 그의 친근한 말투가 아침부터 기분을 좋게 만들어줬어요. 오늘은 손님 응대까지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옷 정리는 이제 익숙하시니 손님들께도 한번 신경 써보세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일을 시작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기다리는데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밝은 표정으로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찾으시는 옷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따뜻한 코트를 하나 찾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요. 저는 그가 찾는 코트를 함께 골라봤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코트들 중에서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추천했어요. 이 코트는 아직 상태가 좋아요. 입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는 제 말을 듣고 코트를 입어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딱 맞네요. 색깔도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뿌듯해졌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으로 들어온 손님은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가게를 둘러보며 천천히 옷을 살펴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어떤 옷을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저는 그녀가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녀가 옷을 살피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다가갔죠. 이 옷은 요즘 인기 있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그녀는 옷을 받아들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옷을 입고 나왔을 때 눈빛이 반짝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옷 정말 예쁘네요. 제가 입어도 괜찮은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주 잘 어울리세요. 색깔도 따뜻해 보이고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옷을 결제했어요. 가게를 나서기 전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는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소통하는 일이었죠. 이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는데
가게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지팡이를 보고 걸음걸이가 불편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르신, 찾으시는 옷이 있으신가요? 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따뜻한 스웨터가 필요해서요. 요즘 밤에 많이 춥더라고요. 저는 가게 구석에 걸려있던 스웨터를 찾아와 보여드렸어요. 이건 어떠세요? 두께도 적당하고 색깔도 무난한 편이에요. 그는 스웨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이거 좋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인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어요.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하게 입으셔야죠. 그 순간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친절은 오래간만에 받아보네요. 그가 떠난 뒤 주인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 가게는 돈만 벌려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가치죠. 그의 말이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제가 이 가게에서 일하게 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변화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보람찬 하루였어요. 길거리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거리에서의 삶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가게에서 보낸 시간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작은 가게 안에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 출근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안쪽을 둘러봤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불안한 마음에 그의 전화번호를 떠올려봤지만 연락처가 없다는 게 떠올랐어요. 저는 이웃 상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혹시 우리 가게 사장님 보셨나요? 이웃 상점 주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게는 비어 있고 주인은 병원에 누워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저는 서둘러 병원을 찾아갔어요. 입원실에서 주인을 처음 봤을 때 그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왼팔은 깁스에 고정돼 있었어요. 그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오셨어요. 이렇게 누워있게 돼서 미안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걱정보다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가게는 괜찮아요. 제가 잘 지킬게요. 사장님은 푹 쉬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가게와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가게는 제가 맡아 운영했고 틈틈이 병문안을 갔어요. 병실에서는 그의 끼니를 챙기고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는 일이 반복됐죠.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그를 돕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가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어르신에게 너무 많은 걸 부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죠. 사장님께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말을 해주니 참 고맙네요. 그런데 내가 퇴원하더라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가게를 잘 지키면 돼요. 사장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는 제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혼자가 아니죠. 어르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몇 주가 지나고 그는 퇴원을 앞두게 됐어요. 하지만 퇴원 날, 그는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가게를 맡아 운영하기엔 몸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어르신이 가게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제가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제가 어떻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어르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보여준 모습이 제게 확신을 줬어요. 게다가 저보다 어르신이 이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제안에 당황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제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은 이미 하고 있어요. 제가 없던 동안 가게를 잘 지켰잖아요. 그날 밤 저는 병실을 떠나면서도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가게를 맡아달라니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그의 신뢰와 믿음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며칠 뒤 그는 가게 문서를 제게 넘기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 가게를 잘 부탁해요. 여기는 어르신 덕분에 살아있는 곳이에요. 저는 두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가게를 물려받은 첫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거리에 나왔던 날들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죠. 이제는 저만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기도 하고 묘한 설렘을 주었어요. 출근길에 보이는 거리의 풍경도 어딘가 다르게 보였어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속에서 저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까지는 단순히 일하던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이곳이 제 책임 아래 있다는 사실이 어깨를 묵직하게 했죠.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곳을 더 잘 운영해서 나를 믿어준 사장님께 보답해야지. 손님들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늘 단골로 찾아오던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가게 분위기가 더 따뜻해졌네요. 주인님이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세요. 점심 무렵 익숙한 얼굴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전에 가게에서 코트를 샀던 젊은 남성이었죠. 덕분에 코트 잘 입고 있어요. 친구들도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코트가 손님과 잘 어울려서 그래요. 다음에도 좋은 옷 많이 추천해 드릴게요. 하루 동안 손님을 맞이하며 저는 이곳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달았어요. 여기에서 저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더할 수 있었거든요. 가게 일이 끝난 뒤 저는 문을 닫고 매출을 정리했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가 노력한 결과라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며칠 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는 거리를 떠돌며 함께 힘든 날을 보냈던 노숙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문 앞에서 주저하며 들어올까 말까 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나가서 그를 맞았어요. 오랜만이에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그를 작은 테이블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줬어요. 이 가게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도 당신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형님을 보니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줬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옷 몇 벌을 챙겨주며 말했어요. 이 옷들로 추운 날들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이곳에 오세요. 그날 이후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도 늘어나고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한 번은 동네 아이가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아저씨, 여기서 알바하면 안 돼요. 그 귀여운 제안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대신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해야 해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 아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가게는 어느덧 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의미를 더하는 장소가 됐어요. 가끔 가게를 찾는 사장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는 늘 저를 격려했어요. 제가 처음 이곳을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의 칭찬은 늘 저를 부끄럽게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며 스스로를 다짐했어요. 이 가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저는 가게를 통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어느덧 가게를 맡은 지도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죠.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늘어나면서 가게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을 맞이하던 중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 중년 여성이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죠. 그 아이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피곤해 보였어요.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혹시 아이에게 맞는 따뜻한 옷이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요. 저는 그녀를 보며 바로 아이에게 맞는 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가게 한쪽에 있던 두꺼운 니트와 패딩을 꺼내 아이에게 보여줬죠. 이 옷은 어때요? 따뜻하고 크기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받아들었지만 곧 한숨을 내쉬며 말을 덧붙였어요. 좋은 옷인데 제가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그녀가 놓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리에서 보냈던 제 과거가 떠오르며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따뜻하게 입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어려운 시절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아이는 새 옷을 입고 밝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가게를 운영하며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게를 조금 더 키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옷을 나눠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제 마음속에서 작은 꿈으로 자리 잡았어요. 다음 날 가게를 찾은 전 사장님께 그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가게에 나눔 코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필요한 분들이 옷을 가져가실 수 있게요. 저도 가능한 한 기부를 받거나 제 수익을 조금씩 모아보고 싶어요. 사장님은 제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어르신이라면 그걸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격려가 제게 큰 용기를 줬어요. 그날부터 저는 가게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나눔 코너라는 이름을 붙이고 첫 번째 옷 몇 벌을 직접 내놓았어요. 그리고 가게 문 앞에 작은 게시판을 세웠어요. 여기 있는 옷은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처음엔 그 코너를 사람들이 알아봐 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옷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거리에서 만났던 익숙한 얼굴들도 있었어요. 나눔 코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손님들 중 몇몇은 자신이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이 옷들은 제가 더 이상 안 입는 건데 여기 놓아두면 도움이 될까요? 그런 물음에 저는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옷을 받았어요. 가게는 이제 단순한 옷가게를 넘어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나눔 코너에 옷을 가져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 가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게를 운영하며 얻은 이 소소한 기쁨들이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나눔 코너가 자리 잡으면서 가게의 이름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저 가게에 가면 따뜻한 옷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주인분이 참 친절하대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신다던데. 가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그렇게 가게는 제게 새로운 꿈과 의미를 가져다 줬어요. 가게를 통해 제 삶도 바뀌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를 주고 있었어요. 가게를 운영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감회가 새롭죠.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제 삶을 바꿔준 시작점이자 새로운 길을 열어준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날은 여느 날처럼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오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오후쯤 익숙한 얼굴들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전에 도움을 받았던 아이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몇몇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그들은 손에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제가 놀란 얼굴로 묻자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저씨가 여기서 일하신 지 1년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준비했어요. 어머니와 단골 손님들은 축하한다며 저를 둘러싸고 박수를 쳤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이 제게 축하를 전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을 때 가슴 한편이 뭉클했죠. 그동안 제가 했던 작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 말에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죠. 이 가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저는 삶의 의미를 찾았고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죠. 제가 거리에서 처음 하루를 보냈을 때의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바람과 외로움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 가게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작은 나눔 코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뒤 가게에 다시 찾아온 전 사장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 가게가 이렇게까지 변화할 줄 몰랐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모든 건 사장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믿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그게 바로 어르신이 여기 있어야 할 이유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남아주세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이 가게에서 시작된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 가게는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단순히 저 하나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연장이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잠그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거리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어딘가 더 따뜻해 보였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줬죠.
내일도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가게를 떠났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그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